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미국 인프라 수혜 관련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떤 섹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바닥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말에 랠리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올해 계속 좀 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정말 바닥이라면 지금 매수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 1일자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와 11월 9일자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죠. 11월 4일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에 일부 같이 공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충분히 저렴하다. 하지만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자. 그리고 외국계 매도 보고서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에 그렇게 너무 휘둘리지 마시자라는 세 가지의 목표 그리고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디램 수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가 디램 가격이 하락합니다라고 하는 그 현물 가격 중에서도 PC 디램은 수요가 약 13% 비중이고요. 서버용 37%, 모바일 34%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디램 가격이 하락합니다에 이제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도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에 대한 디램의 사이클도 좀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2012년도 4G가 도입되면서 디램 탑재량 증가율이 연평균 46%, 그리고 19년도 5G가 도입되면서 디램 탑재량 증가율이 또 연평균 27%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바일에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카메라의 대화소, 카메라의 고화질, 카메라의 성능 향상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서버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휴대폰과도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은 여전히 유효한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모바일 측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서버겠죠. OTT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가 대폭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증가했던, 음악에서 스트리밍이 증가했던 것처럼 이제 영상에서도 OTT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발발하면서 재택근무나 화상 그리고 비대면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에 이어서 디램 수요 회복이 서버 관련해서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서버 디램의 공급 과잉이 있다고 한다면 모바일 디램이 이 수요 회복을 통해서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때에 DDR4가 가고 DDR5가 온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막 출시되고 있는 CPU들이 DDR5를 탑재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DDR5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디램 가격 하락도 일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오늘 4가지 또는 5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운 사이클이 일찍 마무리될 것인데 그 이유는 가격, 재고 부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DDR5의 등장,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고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디램 가격 상승 폭을 본다면 5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반도체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의 D램 가격은 약 154%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가격이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장기 사이클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가격 고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그 상승폭이 좀 적다. 적어도 100%, 120%의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 구간에서 2018년도에는 가격 고점이 저점 대비 154%나 상승을 해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D램 가격이 사이클을 뚫고 하락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기에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D램 재고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 대비 공급자, 수요자 모두 다 재고가 낮은 상황입니다. 물류 병목 현상, 공급 쇼티지를 통해서 일부 세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조금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를 받아놨는데 D램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풀어버리죠. 그러면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D램 가격 동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 부담이라는 것이 공급자도 그렇고 수요자도 그렇고 이 재고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삼성전자의 재고는 약 6주, SK하이닉스도 약 3주 중반 정도였는데 현재 2021년 말을 다가가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는 1.5주, SK하이닉스도 1.5주 정도 내외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수요집, 즉 아마존, MS, 구글 등으로 불리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가격 협상을 위한 카드가 우리는 재고가 넉넉해. 그러니까 굳이 높은 가격으로 받지 않아도 돼라는 이야기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D램 가격 조정은 길어야 내년 상반기까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업황은 D램 가격보다 선행하는데 그 선행하는 수준과 기간이 약 6개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하고 있고요. 치료제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승인들이 오늘 아침에도 들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재개 회복에 따라서 스마트폰, PC, 가전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펜트업 수요가 폴더블 폰 흥행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서버 수요가 일부 가락 하격을 촉발하고 일부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가 이 서버 수요에 그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될 거다, 상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DDR5로의 전환입니다. DDR5가 온다면 앞으로 양산 초기입니다. 그러면 수요자 재고가 전무한 상황이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DDR5를 공급할 때 있어서 가격 경쟁력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안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력 반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당 반도체 비용이 매연 기간은 430불 전후인데 전기차는 830불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 조금 못 미치는 90% 이상 비용이 많이 들고요. 소형 자동차 쪽에서 이제 포드의 포커스라고 하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 자동차에는 최대 3,000개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도 이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미래 준비가 빠르게 전환되지 않으면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 D램 가격보다 주가가 6개월 선행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가장 큰 미래 먹거리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좀 예견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어떤 주가 방향 설정이 될지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저점 구간이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앞서서 전기자동차까지 한 꼭지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디램 가격은 주가는 디램 가격보다 선행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컨센서스는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주가는 2018년 고점 당시에도 디램 가격 고점은 3분기가 고점이었는데 주가는 2018년도 초부터 하락 흐름이 발생을 하고 디램 가격이 상승 반전하기 이전에 먼저 주가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신다면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고요. 아무리 길어야 내년 2분기 안에는 우려가 해소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유의미한 반등을 이제는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바닥 확인이 빨랐고 삼성전자는 워낙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관찰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 매도 흐름들이 얼마만큼 매물이 더 출회가 되는가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짧게 반도체 업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 전기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버스 초현실로의 연결로 볼 수 있는 XR 기기에서 이 반도체의 방향성 모든 메타버스 기기들의 디램 반도체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서버, 클라우드 시장과 연결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의 개화와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메타버스, 클라우드, 서버의 성장은 반도체 성장과 맥을 같이 할 거다라는 전망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작전 리포트에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